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죠? 네, 예, 유석근 교수님, 이렇게 어저께와 또 오늘에 이어서 이런 북한 빅데이터 분석 및 또 이런 학제간 연구를 또 이렇게 주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고려대학교 또 언어학과의 많은 교수님들, 또 경남대학교의 국동문제연구소의 교수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메디칼은 좀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데 어,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북한 의료에 대해서 저는 그 많은 의사들이나 메디컬 또 대한민국의 라이프 사이언스 하는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실 유엔의 SDG의 문제를 볼 때 북한이라는 창을 통해서 보면 너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많죠. 지난 우리 한 뭐 70여 년 동안 우리의 선교사, 이런 숨은 영웅, 이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오늘의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특히 저는 로제타 쇼드 홀 같은, 왼쪽에 있는 이제 윌리엄 홀이죠. 로제타 홀이고, 두 분이 이제 홀홀 단신 오셔서 한국에서 결혼했고, 참 1890년도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 가장 못 사는 나라인 조선에 오셔서 참 서양학을 전하고 또 선교사의 역할을 했는데 여기 보이는 이디스 딸, 또 아들 윌리엄 쇼드가 이제 한국에서 낳았는데 나중에 그 윌리엄 홀도 선교사가 청일 전쟁 이후에 3년 만에 한국에 온 3년 만에 발진 티푸스로 사망하죠. 또 이디스는 이질로 사망하고 이런 가운데도 60평생이 넘도록 조선에서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다. 특히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선교한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이런 서양의학, 본인의 피부를 직접 떼어주어서 피부 이식을 대한민국 1호 피부 이식 수술을 해주었던, 또 많은 그 아기들도 받고 점자도 받죠. 사실 점자를 도입한.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윌리엄 홀은 나중에 의사가 돼서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시일에 그를 만드는 그 결핵 환자가 많으니까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나중에 조선 여자가 강습소를 만들고 여자 의사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게 나중에 의학교가 되고 그게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입니다. 이때 윌리엄 로제타 홀 여사가 조선을 밟게 된 말이 딱 두 가지죠.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가슴을 뛰게 해서 조선을 오게 만들고 이 가족들이 조선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양화진에 가보면 이분들은 모든 가족묘가 있죠. 제가 부총장 되고 나서 우리 의료원은 모든 리더들이 꼭 새로 되면 여기 가서 좀 참배를 드리고 또 의과대 학생들이나 고려대학교 리더도 한번 여기에 이런 정신을 생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잊고 사는데요. 루비 캔드리 같은 25살 여자 선교사도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져도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100여 년 전 서양의 선각자, 뭐 종교를 떠나서요, 많은 은혜를 받았죠.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서로 경쟁하고 뭐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이제 익숙한 사진이 됐죠. 우리는 지금 이걸 보면서 뭘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섬나라에 살고 있다. 섬처럼 살고 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마음만 먹으면 차를 몰고 블라디보스톡 독일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루트를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섬처럼 살고 있는 거죠. 뭐 이미 이런 그 라이트의 그 루미널 덴시티가 점점 이제 GDP와 관계가 있다는 페이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2013년에 비해서 15년 평량은 점점 더 줄어가고 있다. 아마 지금 더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Nocturnal Luminity와 GDP와의 코릴레이션을 보시면 상당히 밤에 얼마나 많은 불을 갖고 있느냐, 그 어떻게 메트로폴리탄 시티의 발전 정도를, 물론 뭐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또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디벨롭을 연관지어 볼 수 있고, 북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면 무상 의료 체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불과 몇 년 전에 사리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죠. 뭐 딱 보면 어떤 상태라는 걸 우리는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죠. 북한이 자랑하는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침대에 누울 수 있겠어요? 우리 애들 여기 누울 수 있겠습니까? 3분을 여기다 놓고 분만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게 현실이군요. 불과 한 3년 전에 이 사진이죠. 사이다병을 소다병을 소독해서 아기에 주사하는 이게 현실이죠. 장마당 의료 대부분이 한 80% 이상이 지금 장마당 의료, 그러니까 약을 그냥 이런 마켓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병원이 약이 없으니까, 약국에 약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언더 더 테이블에는 그 한국 약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장마당도 지금 이제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현실이죠. 거의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명동이 초토화된 거 그거 이상으로 장마당이 올스톱한 상태라고 보이죠. 그 이전에 우리 이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한 70% 이상이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 그게 대부분이 뭐 약이 부족하고 병원에서 주는 약이 효과가 떨어지고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장마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병원에서 약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항생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처방되어야 될 약들이 그냥 장마당에서 이렇게 뭐 남대문 시장에서 그냥 산다. 그러면요 이게 남용의 문제, 나중에는 이제 내성의 문제, 또 여기에는 통증 치료를 위해서 엄청난 또 마약의 문제.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이 향락을 위해서 많이 쓰고 있다면 북한은 지금 현재 진통제가 없고 메디컬 에이드가 없으니까 상당히 많은 그 암페타민이나 모르핀이나 이런 그 양귀비나 이런 것이 지금 마약으로 지금 소비되고 있다. 이런 게 현실이죠. 뭐 이미 그 여자 평균 수명의 차이가 여기 보이시는 이제 그래프가 이제 남북 간의 차이인데 보시는 것처럼 약 10몇 년이 차이 나는 거죠. 한 2, 3년. 특히 2000년, 1900년 말에 그 고난의 행군 이후에 특히 이제 2000년 초부터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평균 수명의 차이도 그렇게 가고 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우리 예측했던 건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뭐 잘 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휴전선 바로 몇 킬로를 넘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 아이들 특히 이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13배라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서 남한에 있는 특히 의료인들이 눈 감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이 14배의 유아 사망률은 우리한테 엄청난 그 임팩을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북한의 애들이 상당히 적죠. 약 한 20cm 작습니다. 그리고 붓고 이런 것이 요오드 결핍증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애들이 성장할 때에 그 브레인 그 디벨롭에는 요오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천일염이나 또 좋은 환경에서 먹는 음식에서
이제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급이 안 되니까 생기는 거죠. 이제 점점 DNA가 바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뭐 북한의 뭐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키가 평균 15 내지 20cm 작아지고 있다. 이게 아마 뭐 starving to death 의 상태로 유지를 하려면 최적화된 그런 것도 있고 애들이 그런 요오드 결핍이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뭐 안젤리나 졸리를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이렇게 단순히 불쌍한 뭐 심파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애들이 우리의 앞으로 미래이잖아요. 우리는 저출산이고 북한에 있는 애들은 계속 이렇게 사망률은 올라가 있고 모성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 로제타 홀 여사님이 다시 100년 후에 우리나라를 지금 만약에 온다면 평양과 북한 서울을 오가면서 했던 선교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역할은 뭐냐라고 질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말라리아도 이제 우리가 다 이제 퇴치한 그 감염병이라고 했었는데 이미 이제 말라리아가 특히 남북한 이 접경 지역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말라리아 환자가 조금 줄긴 했지만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접경 지역에는 결핵은 어떻습니까? 결핵은 저는 이 북한의 결핵이 앞으로 상당히 임팩이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핵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비핵화, 저는 결핵화를 먼저 이야기해요. 이미 데이터가 이렇게 많죠. 우리나라도 지금 결핵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1등이죠. 근데 북한은 우리의 뭐 비교가 할 정도로, 비교를 못할 정도로 인구 10만 명당 지금 600명 가까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514명 데이터가 2017년인데요. 그래서 지금 10만 명당 결핵으로 일어난 사망률이 63명이면 이건 전 세계 최고 중에 최고죠. 특징이 다재내성. 어떤 약을 써도 multiple drug resistant 한 거죠. 또 데이터를 워낙 많으니까 이게 참 검사 결과가 제대로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메디컬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도 이런 좀 시설 좋은 결핵 요양원을 지어줘야 됩니다. 북한에는 그런 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요. 그게 무슨 햇볕 정책이 어떻고 뭐 퍼주기가 아니고 북한 결핵 환자들을 타겟으로 그거는 분명한 거죠. 성과가 나오는 거 모니터링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각 도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퍼실리티가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닌데 북한에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생명의 끈이다.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들 쓰러져가고 약이 없어서 더더욱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도 뭐 하여튼 결핵약을 쭉 보내오다가 끊겼거든요. 그 약조차도 못 보내는 상황이었어요. 결핵은 특히 약을 먹다가 이렇게 중단이 되면 내성이 더 문제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더 심히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뭐 다전해성 한번 되면 집안이 초토화된다. 그게 현실이죠. 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식량난과 연계가 되죠. 면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북한의 결핵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2018년만 해도 약 이 정도 8,400만 달러가 필요한데 북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은 뭐 5% 미만이죠. 아마 이건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지 못하는 상태죠. 관심도 없어요. 이런 상태로 그야말로 각자 도생, 자력갱생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 유엔이나 WHO나 이런 데서 지금 물론 뭐 코로나 밖에 정신 없지만 그런 어소시에이션 되는 이거로 인해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한반도의 전체의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때로는 공멸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그 병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죠. 더더욱이 또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와 결핵, 이런 우리가 한 2, 3년 전만 해도 최악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춤하지만 결국은 저는 한반도의 결핵 퇴치를 위한 그 벨트를 구축하는 노력이 정부가 노력도 해야 되고 레드크로스 또는 NGO 다양한 그 국제기구들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이런 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2015년에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그 숲이나 포레스트 맵입니다. 이게 매년 찍어보면요, 평양시 정도 사이즈의 면적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한패. 옛날에 저 개마고원 내지는 저 장백 저 백두산 근처에 그 울창한 숲이 이제 완전히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미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산림 복구 전투를 하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그 나무를 다 베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지금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민둥산이 지금 북한 전역에, 그래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생태계 변화가 몇 년 후에 더더욱이 지금 우리가 큰 지구 전체가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면역을 키우는데 과연, 근데 이제 북한은 우리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뭐냐면 바이러스가 우리의 적이라면 북한은 지금 박테리아나 기생충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북한을 괴롭히는, 북한 인민을 괴롭히는 그 질병의 패턴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코로나가 어떤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아까 결핵 같은 이런 박테리아가 점점 아주 북한을 위협하는, 그리고 또 기생충이 안 그래도 못 먹는데 기생충이 뭐 한 몇 퍼센트를 가져가니까요. 그리고 북한 주민의 한 95%가 기생충 감염돼 있다고 되어 있죠. 또 공기는 북한에 그냥 이렇게 필터링 되지 않은, 또는 그 샤콜 또 갈탄 그야말로 플라스틱을 그냥 태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오염이고, 우리나라로 오는 미세먼지의 약 9 내지 10%가 북한에서 오는 걸로 되어 있죠. 이런 거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중요한 질환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사실 초미세, 미세먼지로 덮인 이 하늘이 중국에도 영향을 받고, 몽고에서 오는 사막에 버비 데저트에서 오는 그 샌드 윈드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난가분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런 공동 대처가 같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미 지금 단절되어 있는 거죠. 70년 이상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데 캘리포니아 땅보다 더 적은 우리나라가 우리 후손들에게 과연 이런 상태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저는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성폐화된 북한의 환경과 어려 통일을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을 하더라도 이런 어떻게 보면 완전히 디자스터에 가까운 북한의 상태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SDG 우리의 많은 이슈들이 있죠. 북한이 정체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다. 또 하나 여기 보시면 ODA, 그 Overseas Development, 그 ODA 자금들이 보시면 여기 요새 하여튼 그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또는 미얀마나 베트남 등이 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 ODA 자금들이 그로만 다 시프팅되고 있는 거죠. 제일 낮은 바가 이 북한이거든요. 북한이 이런 리더십과 비핵화를 통해서 전혀 완전히 유엔 सँ크션을 못 벗어나고 이렇게 돼서 모든 그 ODA 자금들은 주변 국가들이 다 지금 완전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조금만 열어서 어느 정도 좀 밸런스 있는 리더십이 나와야
북한에도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열면 뭐 우리가 자세하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이런 ODA 같은 게 서서히 이제 드레인 될 수 있도록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건 의료 특히는 이게 무슨 통일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그야말로 건강한 한반도, 건강한 이 헬스케어의 얼라이언스를 만들자. 그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의 격차 이걸 어떻게 근데 이런 노력 없이 자꾸만 철도 연결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철도 연결을 해봐야 남한에서 부동산 투기꾼들만 올라가려고 그러고 오히려 이런 질병의 리스크가 있다고 그러면 다들 피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에코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해야 되는지 통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동서독의 그런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좀 배우기도 하고 사전에 특히 보건의료협정 또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이 그냥 이런 철도 연결은 난 오히려 더 화를 부를 뿐이다. 그래서 이런 북한에서 우리한테 이제 보내준 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같이 좀 하자. 이게 북한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게 전입니다. 전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 이것으로 우리가 좀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북한 탈북자들을 통해서 우리 이제 안암병원에 우리 김신근 교수 중심으로 이런 페이퍼들이 있었죠. 사실은 대한민국의 북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코호트를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고대 병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가 우리한테 먼저 들어온 또 우리가 먼저 알게 된 북한에 대한 연구이고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5년, 10년 이후에 대비한 프로토타입에 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인사이트를 가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라는 데가 그냥 많이 못 사는 나라, 메디컬 우리가 한 30년 이상 차이 난다. 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질병의 패턴이 어떻고 우리가 질병의 병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라서 오히려 남북 교류가 서로 우리가 좀 많은 게 알려지지 않은 질환들 우리는 아주 당뇨하면 뚱뚱한 당뇨만 생각하는데 북한에는 아주 아주 삐쩍 말랐으면서도 당뇨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연구하면서 남북한이 교류를 한다면 뭔가 세상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갈라파고스다. 메디컬 리서치 필드에. 북한이라는 걸 단순히 우리의 인도주의적인 서포트를 받는 뭐 완전히 일방적인 그런 혜택을 보는 나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이 어차피 그 컨디션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또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거 다 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사람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는 그래서 계속 깨어지고 신뢰가 없어지고 이런 과거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여튼 이런 리서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려대학교 이대에 이런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보건학 교실도 만들고 뭔가 저는 북한에 대한 뭔가 인텔리전스를 높여야 된다. 지성을 높여야 된다. 우리 지식인들은. 그러면 좀 더 좀 체계적인 연구나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끈이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 메디칼에서는 이제 우리 고대 민족문화연구소의 서포트로 제가 이 남북의학용어 사전 편찬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의사협회 내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같은 용어라도 이렇게 다르게 쓰고 있잖아요. 점점 우리 사이에 분단의 시간만큼 언어가
간극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고, 이건 앞으로 이제 비대면이라도 북한의 전문가들하고 마주 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했던 세미나이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이고 인도적인 지원, 또 뭐 북한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모니터링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지속 가능한 또 실질적인 언맨 니드를 찾고, 우리가 좀 지혜로운 어떤 어프로치가 서로서로 하는, 우리 주는 사람도, 우리가 같이 하는 우리도 즐거워서 해야죠. 저는 지금 뭐 MZ 세대들이 오히려 그런 데 대한 모티베이션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 지금 코로나가, 우리는 이런 그 SK형 방역은 테스트, 트레이싱, 트리트먼트 하지만 북한은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북한이 지금 이런 그 매일 감염자가 어떻고 사망자가 어떤 거 발표합니다. 한 명도 없죠. 코로나 제로죠. 북한이 전 세계 유일하게. 그리고 남한이 어떻고 이런 거 지금 남조선이 어떻고 하는 데이터를 밝혀요.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고 있죠. 근데 북한은 지금 환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북한의 백신 접종률도 제로입니다. 지금 당연히 코로나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겠느냐? 최근에 사망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폐질환으로 고생하고 많이 늘었다. 그리고 길거리나 이런 데도 하여튼 상당히 사망률이 늘었다는 것이 북한 최근의 정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혹독한 고립이라는, 완전히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형벌을 내리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요.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장마동 같은 이런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앞으로 이제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병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다. 그래서 사실은 감염병, 핫라인 같은 게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걸 먼저 항상 저희들이 정부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리스폰스가 없죠. 앞으로 저는 이런 남북한의 전염성 질환 공동 관리나 또는 그 CDC, 남북한 Center for Disease Control 같은, 그리고 이제 이런 보건의료 협정 체결, 뭐 동서독에서 했던 것처럼요. 이런 노력이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거고, 이번 또 새로운 변이가 생겨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사실은 보건의료인을 좀 만나야 된다. 우리가 직접 못 만난다면 WHO나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라도 만나야 된다. 그럼 만나면 뭐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포함해서 상당히 우리가 이런 아젠다를 같이 가야 되고,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양종합병원이 김정은이가 아주 야심차게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건물 외관 다 됐거든요. 앞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안에 컨텐츠를 어떻게 채울 거냐, 북한도 지금 전혀 대책이 없어요. 앞으로 이게 하나의 우리한테 창구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여러 가지 원격 진료 같은 게, 이런 게 유경치과나 옥류아동병원이나 뭐 이런 데가 좀 정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격 진료라고 먼 거리 의료 봉사 체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만유 병원과 평북인민병원, 또 만경대 구역 인민병원, 이런 식으로 진료 이제 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서 이런 게 지금 북한에서도 셋업하려고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체계가 되고 있다. 북한의 이런 활력과 같은 또는 복동이와 같은 이런 건강관리 앱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일부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도 한 600만 명 정도가 진달래 같은 이런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손전등이죠, 손전화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 쓰고 있어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봐요. 우리가 서로 뭔가 대면으로라도 이렇게 콜라보 할 수 있는 좋은 시작이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30년 이상 차이의 그 북한 의료 어떻게 할 거냐. 적정 기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북한 우리가 한 30년 이상 차이 나는데 이거를 그냥 너희들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와봐라가 아니라 그 지금 이 북한의 시대에 맞는 어떤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그 지혜롭게 디벨롭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으로 이거 우리 옛날에 아주 복잡한 안과 기계에 있어야 봤는데 이제는 이거로 그냥 망막을 본단 말이에요. 옵틱 디스크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프로포즈 하는 거죠. 어플라이하고 우리도 북한을 테스트 베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력과 최고 존엄의 의지죠. 사실은 북한의 의지라고 하면 그것이 북한을 테스트 베드화 한다면 일단은 상당히 생각보다 전격적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북한에 잘 보면요. 여기 지금 패널이 다 있습니다. 전부 솔라 패널이잖아요. 전력난이 문제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이렇게 솔라 패널을 붙인 진료소,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갖고 있는 이런 이동형, 뭐 대한민국 최고의 이동형 버스입니다. 안에 뭐 CT도 있고 MRI도 아니 엑스레이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붙여서 6개만 가면 북한 최고의 메디컬 퍼실리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콜라보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백신이 중요한데 아예 한 2천만 병을 그리고 이제 콜드 체인이 문제거든요. 백신에 가면 얼마나 이제 그 퀄리티 컨트롤을 할 건가 이게 대한 진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평양종합병원에 거기에 이제 서포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개성공단을 앞으로 이제 저는 그냥 단순한 공단으로 오픈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감염병에 대응한 전초기지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주로 이제 앞으로 여기에 나오는 메디컬 디바이스, 또 무슨 방호복, 앞으로 백신 이런 거를 개발해서 개성공단이 전 세계 인류의 뭔가 건강에 남북한이 협력해서 역할을 한다. 이런 창의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딴 데서 만나서 좋은데 DMZ든 어디든 이런 감염성 전문 컨트롤 우리 남북 질병관리청처럼 이런 것들이 만들고 또 좀 국가적인 노력을 같이 해야 돼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지금의 정권에 대해서는 일절 노 리스폰스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완전히 문 대통령 현재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거티브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인데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DMZ를 하여튼 저는 드림 메이킹 존으로 만들어서 분단의 상징인데 이게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만들고 여기를 어떻게든 질병을 같이 극복하는 그런 존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또 개성 남북협력병원이나 남북공동질병관리본부나 아까 말씀드린 이동식 또 병원 또 뭐 전체를 하기 힘든다음에 낮은 선봉 등의 그런 몇몇 군데의 스마트 병원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을 임팩 있게 해서 스마트 병원의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면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뭐 대한민국에 많은 훌륭한 병원들이 있잖아요. 저는 북한의 김만유나 이런 옥류아동병과 같이 1대1 매칭을 해서 서로 뭐 서울대학은 평양의대, 고대는 김만유 병원 책임지고 이화여대는 평양산원을 매칭해서 뭐 우리의 수익의 한 1%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제가 환자인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보는 것 같아요. 70년 이상. 이번에 완전히 회복돼서 지금 많이 페인스도 치고 하죠. 저는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한반도를 어떻게든 살려내야 된다.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가 저는 이념이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이런 남북을 잇는 생명, 또 생명의 끈이 되도록 더더욱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의 플래닛에 살고 있고 모든 같은 생명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위기에 우리 모든 사람이 세이프 되기 전까지 우리는 누구도 세이프 되지 못한다.
더 취약한 사람이나 나라가 없도록 안전망을 만들려고 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코로나 위기, 이것이 우리한테 새로운 또 인간과 생명 회복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문 의무장님 감사합니다. 예,